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물 철거를 앞두고 있는 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고가 이제 곧 2개월 후, 3개월 후 정도 되면 건물이 철거하고 멸실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새로운 신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건축, 철거, 멸실,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건물 해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제 건물 해체 신고, 건물 해체 이렇게 저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의 예비 건축주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정보,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자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건물 해체를 자기 맘대로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도 부과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 6월 달에 광주에서 건물 해체를 하다가 건물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가 나고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강화했었죠. 올 1, 2월 달에 해체 신고에 대한 해체에 대한 어떤 법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22년 8월 4일 약 2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의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건축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 여러분들, 그리고 기부 체납을 위해서 흩어진 훼손지를 철거해서 멸실해서 이제 기부 체납하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내 창고가 이게 해체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그리고 또 뭐 감리도 있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뭐 보고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당되는지 PPT 화면을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공부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2년,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8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제목 보세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엄청나게 강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4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4월 30일 날 제정을 해서 20년 5월 1일 날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강화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광주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시 22년 올해 2월 달에 개정을 했다가 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후속법이 또 다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에 강화가 됐지만 더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체는 신고와 허가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은 연변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는 12m 미만이고 3개층 이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물론 감리라든가 동영상 찍고 뭐 무슨 건축위원 심의하고 이런 것들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술자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주요 개정사항이 나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체 계획서 작성 검토 절차 강화, 신고 대상. 자, 여러분들 남양주에 있는 분들은 거의 신고 대상,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는 신고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제곱미터를 넘지 않았고 뭐 2층, 3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관리자가 작성을 했어도 반드시 기술자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의 사무소가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를 통해서야만이 신고 대상도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변화된 해체 제도를 보겠습니다. 현행은 위에 거고요. 개선은 밑에 겁니다. 개선이 된 게 뭐예요? 해체 심의, 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허가는 의무사항이고 신고는 필요시
건축위원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쭉 보면 해체 계획서 작성 검토도 신고는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되고, 해체 신고, 감리자 지정. 감리자 지정도 신고 대상은 감리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또 필요시 감리자를 지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 필요하느냐? 뭐 버스 정류장이 가깝게 있다든가, 아니면 대류변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우선 그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다든가, 여러 어떤 그 법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해체 공사의 허가 절차, 허가 대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신고 대상도 이렇게 복잡을 합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때 기술자가 해체 검토 및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체 신고하려고 그러면 그 기술자의 검토 및 서명 날인해야 된다. 당연히 서명 날인을 해야 검토로 인정을 하겠지요. 이 검토가 신고 대상도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의 철거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정말 그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 반드시 도장을 찍어서 해체 신고도 하고 이렇게 날인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훼손지 정비 사업 건축을 위한 정보, 상식, 그야말로 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궁금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동우의 창고TV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